자, 오늘 시간에는요,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세 번째 시간, 혈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종류 뭐 있었죠? 혈액 했죠. 그 다음에 심장 요거 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혈관의 차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림프가 있어요. 그런데 림프는 시험 비중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림프는 크게 여러분 면역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요약 정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혈관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혈관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이라는 거는요, 혈액이 순환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로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이 혈관은요, 세 종류로 나뉘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선 혈관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 관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관은 하나의 관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관벽은 3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관벽을 요 단면으로 이렇게 자를게요. 단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요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중막으로 되어 있고, 맨 안쪽에 있는 거 요거를 뭐라 하죠? 내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중간에 있으니 중간막, 그 다음에 겉에 있어서 외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계란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은 계란 딱 자르고 나면 겉부분은 외막, 그 다음에 흰자 부분은 중간막, 안에 노란자 부분 내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중막으로 내막, 중간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의 종류에 따라 그 구성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혈관의 종류, 동맥, 모세혈관, 정맥, 얘네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 내막, 중간막, 외막의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데, 구성 비율이 뭐 몇 프로 되냐 이런 것들까지는 시험 문제에 세세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구조는 3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막, 중간막, 외막이다.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혈관의 종류는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사이를 잇는 모세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자, 먼저 동맥을 보겠습니다. 자, 동맥을 보시면 심장으로 나가는 혈액의 통로로서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그 벽에 탄력섬유가 발달되어 있고, 동맥에 탄력섬유가 많은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동맥은요,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예요. 그래서 나가는 혈액의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심장 배우셨잖아요. 심장에서 여기에 있는 심장을 배우셨을 때 이렇게 구멍이 4개가 있었잖아요. 자, 구멍이 4개가 있었고, 여기에 있었던, 여기에 있고, 요렇게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억하자 했죠? 정 이렇게 기억하자겠어요. 자, 그래서 나가는 건 동, 들어오는 거는 정 이렇게 기억하셨죠? 그래서 사선으로 항상 존재를 한다겠고, 자, 여기는 대, 동, 맥, 사선으로 대, 정, 맥 이렇게 기억하자겠어요. 자, 그래서 동맥으로 나가요. 혈액이 나가죠. 나가서 어디로 들어가죠?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정 이렇게 기억을 하자겠고, 지금 보시면 나가는 심장으로부터 나가던 혈액의 통로를 뭐라 한다? 동맥이라고 해요.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요. 특히 요거를 이렇게 또 갈라봤을 때 우리가 방실이라고 했죠. 방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심실과 좌심실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좌심실이 훨씬 두껍다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펌프질을 굉장히 강력하게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여기가 두꺼워져 있다겠어요. 그리고
그 압력이 높은 혈액이 나가는 어디죠? 대동맥 또한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혈액의 통로예요. 나가는 혈액의 통로인 동맥은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벽의 탄력 섬유가 굉장히 발달해서 다른 혈관들보다 조금 더 통통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맥의 탄력 섬유가 많은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 동맥의 혈관은 훨씬 더 통통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보시면은 바깥에 보이시면 외막, 그 다음에 이렇게 중막, 그 다음에 안에가 내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동맥 속에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더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라겠죠?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동맥은 훨씬 통통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을 보시겠습니다. 자, 정맥은요,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모아들이는 혈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렸듯이 동맥으로 나가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정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정맥은 전신에 퍼져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들어와 모아들이는 혈관이고, 그 다음에 이 모아들였던 혈액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해주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역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정맥에 판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맥 안에는 이렇게 판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의 특징 뭐가 있다? 판막이 이렇게 혈관 안에 존재를 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표층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통하여 그 경로가 쉽게 노출되므로 흔히 정맥주사 부위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피부 위에서 보이는 혈관들 있죠. 그래서 탄력성 있게 만져지는, 그리고 정맥주사를 놓는 그 부위가 정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맥은 동맥 잎비의 표층, 겉표면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뭘로 쓴다? 정맥주사 부위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부위가 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벽은요, 동맥벽에 비해서 비교적 얇고 동맥에 비해 탄력성도 적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특징이죠. 동맥에 비했을 때, 동맥은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통통하다겠어요. 두꺼워요. 두껍고 탄력성이 더 좋은 반면 이 두 동맥벽에 비해서 정맥은 비교적 얇고 동맥에 비해서는 탄력성이 어떻게 됐나? 적다. 있기는 해요. 정맥에도 탄력성이 있어요. 있으나 누구에 비해? 동맥에 비해 탄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동맥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이라는 게 키워드고요. 나가는 혈액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맥은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통통하다겠어요. 그래서 탄력 섬유가 많다는 거는요, 더 두껍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껍다. 두껍고 탄력이 있다라는 거 있고요. 여러분, 그 동맥의 대표적인 동맥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맥박을 짚을 때 쓰는 대표적인 동맥이 어디죠? 맥박 측정을 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동맥이 어디죠? 요골동맥. 요골동맥,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 뭐 책에서 자주 나오는 동맥이에요. 요골동맥. 특히 맥박 측정하는 곳이죠. 맥박을 측정해요. 그래서 맥박이 측정된다는 것 자체가요, 높은 혈액이 쑥쑥쑥 지나가면서 그 압력을 우리가 느끼는 걸 맥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잘 나오는 동맥이 뭐가 있냐면 관상동맥이에요. 요거 심장 하실 때도 배우셨어요. 관상동맥. 관상동맥이 뭐죠? 관을 쓴 모양의 동맥이라는 거예요. 누가 관을 썼죠? 심장이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에,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의 동맥이라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심장 벽 자체를 순환하며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맥은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혈관이고 그 다음에 탄력섬유가 많아서 두꺼워요. 탄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탄력섬유가 많은 이유는 높은 혈액의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맥은 통통하다. 통통이 동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동맥은요. 동자에다가 점 하나를 톡 찍어요. 그럼 뭐죠?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겠고 통로의 역할 그 다음에 통통해요. 통통하다는 거는 탄력섬유가 많다. 왜 통통하냐? 혈액이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혈관이 높은 압력이 걸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동맥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 요골동맥과 그 다음에 심장을 둘러싸서 심장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더라.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를 이어요. 연결해주는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혈관 중에서 가장 가늘다는 특징, 가장 가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느냐면 적혈구 크기가 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작아요.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겨우 낑겨서 통과할 만큼 가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 중에 가장 가는 관이고 그 다음에 혈관벽이 중요한 게 얘는 단일층이에요. 우리 아까 정맥과 동맥 같은 경우에는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세 층으로 여러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혈관은 유일하게 단일층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지금 심플하죠? 그냥 관으로 돼 있어요. 혈관벽이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일층인 이유는 산소나 영양분이 쉽게 조직 속으로 통과되어 물질 교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단순하게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데 얼른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쉽게 공급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속에 통과되어 물질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단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관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요. 혈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